네, 이제 3교시 수업이고요. 여기부터는 좀 영상 처리보다는 저 점점 행렬에 좀 색이 더 짙어요. 행렬의 색이 좀 더 짙어가지고 행렬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좀 제가 그렇게 영상 처리에 크게 관여하지 않다면 제가 좀 실습을 좀 많이 줄이고 그냥 말로만 이제 얘기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돌려보시고 결과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행렬 쪽에 있는 n 쪽으로 값을 다 더한다는 그런 함수고요. 얘는 그리고 이제 뭐 평균 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원소의 편차 뭐 이런 것들 사실 알고 있으면 통계 낼 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이제 연구적인 입장이죠. 연구적인 입장이 아니면 이 통계는 잘 활용 안 하는데 연구적인 입장에서 뭘 보려고 하다 보니까 표준 편차를 볼 일이 있다. 그럼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해야 되지? 표준 편차 구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계산하고 뭐 절대값도 구하고 뭐 이거 여러 가지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했는데 요 함수들을 사용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사용할 때 그리고 뭐 사실은 연구적인 목적이라면 논문적으로 이제 쓰려고 할 때 어떤 논문적으로 이제 영상에 대해서 그 영상이 어떻게 내가 영상 처리한 게 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통계적으로 내야 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솔팅도 있고 뭐 요런 것도 있고 이러던 내려가면서 레디우스도 있고요. 그래서 얘는 함수 감축 방향인데 뭐 이쪽 방향으로 내가 어떤 그 키워드에다가 1을 0을 주거나 1을 주냐에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겠다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쭉 돌려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한번 돌려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 뭐 요 X 아까 위에 있는 것들 좀 비교하시면서 돌려보고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 결과가 나왔고 여기서 이미지를 로드 하는데요. 이미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면 이미지에서 통계를 내는 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이제 여기죠. 민이라든지 요 결과를 하고 그래서 이미지에서 그 결과들 이런 식의 이제 전체 관심 영역에 대해서는 통계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분 전체에 대한 이제 전체 영역에 대한 평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보고 있고 요거는 수학적인 내용이니까 영상 처리에서는 크게 이제 활용되지 않다 보니까 뭐 평균 합, 뭐 평균 연산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요거는 그냥 요 정도 짚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렬 원소 정렬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솔팅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솔팅하는 방법들은 이제 솔팅을 하는 거예요. 뭐 오름차순으로 여기 이렇게 랜덤한 값을 만들어 주네요. 랜덤한 값을 난수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솔팅을 하는 건데 뭐 솔팅하는 방법들도 뭐 이런 뭐 x축으로 솔팅할 거냐 y축으로 솔팅할 거냐 뭐 그걸 이제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솔팅하는 방법들 요거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요 지금 솔팅하는 거를 솔팅 1, 2, 3, 4, 5, 6인데 두 가지 방법을 표현하고 있어요. 넘파에서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어, 얘는 오픈시브에서 제공하는 거, 오픈시브에서 제공하는 거 하나, 넘파에서 제공하는 솔팅 방법. 그래서 얘는 요런 솔팅으로 행렬이나 열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입력해주거나 아니면 얘는 1, 0 아니면 요런 식으로 넣어줘서 솔팅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솔팅이 다 되고 나면 그 결과가 1번은 오픈CV로 한 거, 얘는 넘파에서 제공하는 걸로 한 거, 네,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솔팅하냐,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네, 대한 표현이죠. 그렇죠?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뭐 이런 거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솔트 LDX라고 해서 그 뭐 원소 정렬한 순서의 얘 뭐 그 좌표 얘가 원래는 맨 뒤로 갔는데 원래 위치는 0번이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행렬 연산인데요. 얘는 그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행렬에 의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행렬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렬 곱을 수행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요것만 사용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행렬 곱인데 요거는 뭐냐면 행렬 곱을 하는 건데 행렬 곱을 할 때도
어, 회전을 하려는 이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를 만들어 놓고 요 세타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이렇게 회전시키려면 x축이든 y축이든 회전시키려면 그 코사인이랑 사인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이 행렬축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 이건 좀 수학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걸 보면은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여기 세타 이제 각도죠. 그리고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넣어주고 어떤 좌표를 얘랑 곱해주기만 하면 그 좌표가 세타만큼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 좌표를 만들어 놓고 한 이미지 전체를 다 회전시키고 싶으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회전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에서 지금 이렇게 나아지고 요거를 하나의 2차원 요걸 만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요거는 그냥 얘가 이거고요. 그리고 얘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좌표예요. 네모 사각형을 그리는 좌표고요. 이 좌표 4점을 요걸 행렬로 곱해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곱해준 다음에 곱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출력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좌표가 요 4좌표를 가진 거고요. 요 4좌표를 여기 기준으로 x축을 요쪽 점 여기 0,0이니까 0,0을 기준으로 아까 20도 회전을 시킨 거네요. 그래서 20도를 회전을 시켜서 20도 회전된 반경 요만큼이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좌표 개별 좌표 얘가 여기고 얘가 여기고 얘가 열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기준이다 보니까 여기가 기준이니까 먼 애들은 좀 많이 이동한 거고요. 여기랑 가까운 애들은 좀 조금 이동하죠. 그렇죠? 그렇죠. 얘는 이렇게 많이 이동하고 조금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재미가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저랑 같이 돌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세타 값을 더 변경할 수도 있겠죠. 뭐 크게 50이라는 값을 넣어보고 멈췄다가 다시 돌려보면 더 많은 게 이제 각도가 이렇게 쭉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거 회전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은 굳이 이거를 이렇게 행렬 곱하는 걸 행렬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도 이제 첨부에 말씀드렸지만 행렬을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행렬 곱으로 우리가 할 거면 라즈베리 파이 오픈 CV를 쓸 필요가 없죠. 오픈 CV를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가 다 행렬 계산 다 하면 돼요. 네. 옛날에는 오픈 CV가 없었던 때는 이런 방법으로 다 영상 회전시키고 뭐하고 이런 것들 많이 썼어요. 행렬들 그런 용도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예전 게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거 없을 때는 그렇게 사용했는데 사실 이거 이제 나중에 보면은 기하 쪽에 가게 되면 후반부로 가게 되면 다 그냥 오픈십에서 제공되는 함수 사용할 거예요. 내가 무지 이렇게 근데 그 내부도 실제로 까보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까보면 그렇겠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수학적인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객체의 각도를 360도 돌리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렇죠? 이거 이제 다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제 도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학적이고 나중에는 그냥 함수 내가 각도만 넣어주면 알아서 얘가 그냥 어떤 기준 축을 이용해서 회전을 다 하다 보니까 얘는 행렬에서의 이제 통계적인 그런 어떤 방법에서의 방법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인버스 매트릭스예요. 인버스 매트릭스는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해결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이제 수학책에서 많이 공부하는 내용인데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인버스 매트리스 아마 3 곱하기 3 정도만 수학 계산식으로 쓰는 거 거의 그 정도 안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거의 안 하니까 인버스 매트리스는 그렇고요. 그리고 뭐 이제 가우시안 소거법을 이용한 이제 인버스 매트리스의 종류를 여러 가지 놔두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가우시안 소거법을 사용할 거고요. 인버스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서 이게 제공되기 전에는 정말 저도 예전에 이 오픈CV를 사용하기 전까지 인버스 매트리스를 제가 뭐
600 곱하기 600까지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좀 고용량 영상 처리를 하다 보면 600 곱하기 600까지 인버스 매트리스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서버에서 돌려서 600까지 그 이상은 메모리 부족으로 안 됐었는데 그게 뭐 한 10년 전 내용이니까요. 지금은 더 큰 것도 될 텐데 그 당시에 그 인버스 매트리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제공이 돼요. 오픈시브에서 사실 엄청 편해진 거죠. 오픈시브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다 그 인버스 매트리스 코드를 갖고 와가지고 지원해서 다 짰었는데 오픈시브를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사용했다면 좀 쉽게 더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더 큰 인버스 매트리스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냥 시연으로 했을 때 한 650 정도 되면은 메모리 오버플로우 나면서 죽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버스 매트리스가 지금은 더 이제 성능이 좋아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고 인버스 매트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그런 연립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인버스 매트리스를 쓰게 되고 거의 뭐 3 곱하기 3 정도만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되는 것들은 이걸 뭘 내가 이제 어떤 연구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어떤 값을 계산해야겠다라는 그때도 이제 통계 이런 이미지 합성해서 연립방정식을 이용한 그런 인버스 매트리스와 이제 연립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거에 대한 영상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요거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런 연구는 좀 많이 이제 줄죠. 이런 내가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어떤 내가 계산식을 정해놓고 영상이 이렇게 변하겠다 했는데 요즘은 사실 딥러닝이 이제 영상 처리를 대부분을 좌지우지하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좀 다운되어 있는 형태가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요걸 가지고 내가 3 곱하기 3짜리 행렬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인버스 매트리스를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인버스 매트리스 시킨 다음에 연립방정식 풀이 해전을 이런 식이네요. 요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값 36, 10, 28 연립방정식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버스 매트리스를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넘파에서 제공해주는 행렬 곱을 쓰는 요거 그리고 그 우리가 아까 배웠던 행렬 곱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풀이용 오픈시브에서 제공해주는 함수 요렇게 가지고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뭔가 결과를 리턴할 때는 이걸로 리턴하지만 앞에는 요 RET라고 해서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나타내는 또 함수가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요 함수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이 100% 되는 게 아니죠. 잘못 얘기했습니다. 인버스 매트리스가 100% 되는 게 아니죠. 인버스 매트리스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쵸? 수학에서 이제 배우다 보면 인버스 매트리스가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인버스 매트리스가 안 되는 애들은 여기를 빠져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를 출력해 버리고요. 인버스 매트리스가 종료됐다면 우리 이제 연립방정식 계산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 곱하기 x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인버스 매트리스라면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요 결과를 이용해서 아까 그 연립방정식을 풀면 요 결과예요. 셋 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돌려보세요. 네, 돌려보면 동일한 결과이기 때문에 뭐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3교시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행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영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좀 많이 따라된 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거의 안 사용하는 행렬 왜냐하면 오픈시브에 제공되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 책에서는 다양하게 원래 이 내부적인 구조를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영상이 아닌 재미없는 부분도 있고 재밌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이 진행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배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공지를 계속 조만간 대면 수업이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관련해서는 조만간 계속 좀 제 공지를 보시고요. 뭐 제가 늦어도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수요일쯤에는 공지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대면 수업을 진행하겠다. 원래는 블렌디드 수업을 진행해볼까 했는데 블렌디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블렌디드 수업을 하고 있다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 한 주를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좀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어쨌든 다음 주 상황을 보고요. 만약 2주 동안 되면 다음 주는 아니면 블렌디드를 이제
아무래도 실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저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은 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설치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사실 제가 알 수 없어요. 뭐 레포트로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긴 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 레포트를 제가 또 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레포트를 내드리는 건 좀 별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저번에 레포트 내드리긴 했지만 그냥 한번 돌려봐라, 설치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라라는 그런 의미로 레포트를 내드린 거라. 예, 하여튼 공지를 좀 자주자주 들어오셔서 공지를 자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